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송풍기 관련해서 사실 펌프도 마찬가지인데 송풍기를 제일 더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덕트를 설계할 경우에 이 덕트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송풍기의 정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복되는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송풍기의 정압을 구할 때 왜 전체 덕트에 마찰 손실을 더하지 않느냐? 왜 제일 기본적으로 먼 곳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이 좀 많다면 좀 영상으로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상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덕트를 설계할 때 우리가 정압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등속법이 있고 뭐 그 위에 뒤에 있는 뭐 정압 재치득이든 전압법이든 이런 것들은 실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명확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뭐 공조 쪽에선 정압으로 많이 하고 소방은 좀 개판인 경우가 많지만 자, 우리가 이 정압법으로 설계할 때와 등소법으로 설계를 할 때 송풍기의 정압을 설정해야 되는 기초적인 개념은 똑같지만 정압법은 더 간단하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바에 비해서 등소법은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덕트 개념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멀리도 하나 그려보고 중간에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고 그냥 평면 개념으로 이거 하나하나 그냥 디퓨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가보고 뭐 예를 들어 얘는 요렇게도 요 길이가 요렇게도 하나 가보고 뭐 예를 들어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따 등속법일 때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둘게요. 그리고 등소법일 때랑 정압법일 때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랑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얘는 지금 정압법으로 설계를 되었다고 했을 때 송풍기의 정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제가 정압법 덕트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얘가 제일 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좀 비슷하게 길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길인 얘가 길다고 보겠습니다. 얘가 그냥 말단이에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정압법으로 우리가 덕트를 설계했을 경우에는 송풍기의 정압은 무조건 말단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말단이라는 건 가장 경로의 길이가 긴 놈을 말합니다. 길이. 오로지 길이에요. 물론 만약에 길이는 짧지만 여기 덕트가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엘보가 엄청 많이 들어갔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바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압법으로 덕트를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일부러 구부러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가 제일 긴 놈이 우리가 송풍기 정압을 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정압법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왜 가능한가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정압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 1m에 걸리는 마찰 손실이나 이쪽 끝에 1m에 걸리는 마찰 손실이나 이렇게 할까요? 델타 P per 미터 다 똑같습니다. 이 P1이나 델타 P1이나 P2나 정압법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정확히 계산한 건 272mm 덕트를 써야 되는데 300mm를 썼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계산을 뭐 예를 들어서 1파스칼 per 미터로 했다면 다 1파스칼 per보다는 안 나오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결국 우리가 이 송풍기가 이제 우리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송풍기의 제일 중요한 스펙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정할 때는 동력을 제외한다면 결국 풍량이 중요하고요. 정압이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제일 이해를 쉽게 하려면요. 풍량은요. 우리가 자동차로 비교를 하면 차의 대수예요. 대수.
뭐 통행량이라고 보셔도 되고 차가 얼마나 우리가 몇 대를 출발시킬 거냐 출발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압은 뭐냐면요 기름이에요. 기름. 요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 차에 들어가 있는 기름의 양이에요. 연비가 아니고 기름의 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풍량이 많다는 건 차를 많이 출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풍량이 뭐 10cm이라고 하면 10대라고 봤을 때 100cm이면 얘가 100대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압은 뭐냐면 정압이 높다는 건 차에 기름을 많이 채웠다는 뜻입니다. 즉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딱 보면 이제 간단해져요. 우리가 결국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 어차피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걸 좀 지우고 자, 여기서 열대가 출발을 한다고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뭐 종로라고 했을 때 종로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탄은 좀 먼 것 같고 뭐 안양이라고 봐볼게요. 안양. 그리고 여긴 부산이에요. 이거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종로에서 차를 출발할 때 부산에 갈 만큼의 기름을 넣고 출발을 한다면 안양으로 가는 놈의 차의 기름은 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 차에다가 통풍계 정압이 뭐 100파스칼이라면 전부 100파스칼로 나가는 거니까 전부 기름을 부산에 맞춰서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어느 경로로 가든지 이 송풍기가 이 말단, 즉 부산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면 얘는 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각 지역마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요. 그럼 그냥 7대가 출발했다고 봐보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한 대씩 차가 나가길 원했는데 얘가 부산까지 안 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도록 우리가 여기다가 볼륨 댐퍼를 설치해서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던 차가 일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막히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한 대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얘도 빠져나가고 우리가 이 풍량이라는 건 7대라고 해서 7대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뭐 단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당 7대가 계속 출발하는 걸 수도 있고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통로를 좁혀서 중간에 나가야 될 양만큼만 내보내고 우리가 말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정압, 그러니까 기름은 말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뭐 여기 대전이고 한 천안쯤이었어야 되나요? 뭐 대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의 그 차라면 모두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 지금 분기 구간들 있잖아요. 얘네의 마찰 손실까지 왜 다 합산해 주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거에 드는 기름들은 어차피 송풍기에서 출발할 때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기름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얘네는 더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결국 너무 지저분한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갈 리가 없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애가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풍기의 정압법 설계에서는 가장 먼 놈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 풍량은 어차피 다 요 설계값에 따른 합산이 될 거고요. 뭐 제형 같은 경우에는 뭐 조닝에 따라도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자, 정압법이 제일 간단하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등속법입니다. 등속법은 약간의 이해가 더 필요한데요. 얘가 말단이라고 해서 지금 길이적으로 말단이죠. 길이 무조건. 얘가 말단인데 얘가 가장 기름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정압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 값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합법이죠. 근데 우리가 등속법이라는 건 모든 구간에 대한 속도가 똑같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각 구간당 마찰 손실이 퍼당할까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속법의 개념에서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은 속도, 일정한 속도로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풍량이 클수록 그 마찰 손실이 작아집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덕트 선도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이 우리가 덕트의 직경이 되고요. 이렇게 대각선이 속도가 되죠. 그럼 등소법이니까 속도를 이렇게 뭐 한 이 정도에 일정하다고 봐보겠습니다. 이게 15m/s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럼 우리가 요 세로축을 Q라고 보고 가로축을 R이라고 봤다면, 저항으로 봤다면 뭐 뒤집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풍량이 Q1일 때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은 요 R1이 될 거예요. 근데 풍량이 줄어버리면, 즉 말단으로 갈수록 얘는 같은 속도로 설계를 했다면 마찰 손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지나가는 풍량은 얘가 1, 2, 3, 4, 5 순서대로 할까요? 번호를. 자, 1, 2, 3, 4, 5, 6, 7. 요 메인 덕트 순서대로 간 겁니다. 7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풍량 7번 Q7보다 Q1번이 더 클 거예요. 뭐 100이든 흡기든 100이든 급기든 똑같죠. 여기 1번이 아니라 0번이라고 해야겠네요. 0번. 0번은 지금 1, 2, 3, 4, 5, 6 여기 다 공기를 급기해 주던가 배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큰 풍량이죠. 즉 방금 선도에서 본 거를 다시 돌아와 보면 얘는 지금 Q0번은 마찰 손실이 R1이 되고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입니다. 7번은 Q7은 훨씬 손실이 큰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정합법과 차이는 뭐냐면 이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했냐에 따라서 다른 구간이 더 마찰 손실이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50m라고 봐볼게요. 그리고 그림적으로 많이 좀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0m? 100m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개 모양 이 구간 있죠? 얘가 지금 50m라고 봐볼게요. 그리고 얘는 한 20m라고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이 7번을 기준으로 마찰 손실을 봤을 때 필요한 기름량이죠. 이게 정합이니까. 우리는 그럼 요 50m 플러스 100m, 150m 분만큼의 마찰 손실 1번 값.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군요. 지금 구간마다 풍량이 바뀌어가지고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이거 설명이 어려우신데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해버릴게요.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메인 덕트고 여기가 한 500파이라고 해볼게요. 직경이 500짜리.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뭐 대부분 몰려 있는데 한 놈만 저기 지하주차장 구석에 어디를 급기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좀 길게 빠져나왔다 볼게요. 그러면 얘의 풍량은 예를 들어서 2000이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각자 풍량이 2000이라고 봐볼게요. 쉽게. 그러면 우리가 얘가 1번이고 지금 길이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말단위네가 2번이라고 봤을 때 여기 지금 1번 구간에 대한 전체 마찰 손실의 합이 여기 지금 이렇게 2번 구간에 대한 전체 마찰 손실의 합보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위에 선도에서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풍량이 적은 덕트 있죠. 같은 속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같은 속도에서 풍량이 적은 구간에는 마찰 손실이 길이당 많이 걸립니다. 이게 제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려서 차이가 얼마 안 나 보일 수도 있지만 2배 이상도 나요. 즉 예를 들어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는 1m당 마찰 손실이 1파스칼이었다고 봐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요 지금 구간에는 얘는 1m당 마찰 손실이 3파스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까랑 똑같이 살펴보자면 얘는 종로에서 출발을 한다고 봐보고 여기가 이제 부산이라고 봐보겠습니다. 근데 종로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뭐 종로에서 부산을 갈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는 400인가요? 별 미터수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400km라고 봐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좀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강원도인데 대관령이라고 봐보겠습니다. 대관령 꼭대기. 무슨 말이냐면 거리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종로에서 가면 한 250km? 250km 좀 안 될 것 같은데 250km로 봐볼게요. 그럼 실제 우리가 차가 송풍기가 보내야 되는 정압이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400km를 가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km지만 얘가 경사가 엄청 높다고 보는 거죠. 정말 산을 올라가야 돼서 기름이 엄청 많이 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차 워낙 좋아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진 않지만 우리가 경사로 오르면 차의 기름 훨씬 빨리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풍량이 적은 덕트를 지나가게 되면 같은 길이 뭐 10m에 10m더라도 얘가 마찰 손실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단이라고 부르는 부산보다 중간에 하나의 적은 풍량으로 가기 위한 덕트가 등속법으로 길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얘는 1번 구간이 마찰 손실이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이 더 셀 수도 있고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가 일정 이상 통밥이 되면 딱 보면 야 여기 해봐야겠다 또는 안 해봐도 얘가 그래도 더 나온다 금방 나와요. 제대로 설계를 하고 계셨다면.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눈으로 봐서 적은 풍량인데 좀 기형적으로 전단해서 좀 덕트가 많이 뽑힌 애가 있다면 얘도 비교를 해보고 얘도 해본 다음에 이 둘 중에 정압 중에 큰 놈을 기준으로 이렇게 클 수도 있겠죠. 얘는 송풍기의 정압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잡을 때는 정압은 무조건 말단으로 잡아서 그 말단까지 이 경로에 대한 길이 부속 조항 이런 건 내용은 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을 기점으로서 우리가 마찰 손실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정압법이 설계가 편한 거죠. 근데 등소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찰 손실이 더 강할 수도 있고 얘가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은 기본은 말단으로 보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을 기준으로도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마찰 손실이 더 큰지 비교해야 된다는 점. 무조건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긴 지금 부산인데 여기는 아까 안양 말했으니까 안양이라고 봐볼게요. 안양까지 경사가 아무리 심해봐야 부산 가는 것보다 기름 안 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가 우리가 뭐 포항에 있는 어떤 그 산 꼭대기다 이러면은 뭐가 더 많이 들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등속법 설명을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네요. 이게 도면으로 옆에서 설명드리면 좀 쉬운데 손으로 그리면서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